매니저님, 시메머신 아시죠? 당연히 알고 있죠. 저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거의 국민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방문한 바로 여기가 시메를 공식 수입하고 있는 공식 수입원 에이덴입니다. 그리고 또 시메가 새로운 신모델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하러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메의 새로운 신모델 2개를 철저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에이덴 쇼룸 안에 들어왔고 담당자님께 조금 더 신제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은 간단한 자기소개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덴에서 기술지원팀 대리를 맡고 있는 조정현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22 레트로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모양을 보고 왜 레트로인지는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에 22가 붙잖아요. 그쵸. 왜 22 레트로인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일단 왜 이름이 22 레트로로 저희가 지었냐면은 레트로라는 이름처럼 좀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디자인을 현대 스타일로 좀 세련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61년부터 지금까지도 머신에 사용되고 있는 이 261 그룹헤드처럼 오랫동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담아 레트로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22라는 의미는 저희가 시메와 같이 머신을 공동 개발한 게 22년에 지금 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 당시에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한 시기, 좀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도 한번 좀 더 도전을 해보고자 해서 22 레트로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레트로는 이제 디자인을 딱 봤을 때 말씀하신 261 헤드나 좀 전체적인 외관이나 좀 재질 같은 게 조금 더 레트로스러운 풍을 추구하는 것 같다라고 알았는데, 22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공동 개발을 그러면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이렇게 22 레트로라고 조금 지었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이게 261 그룹헤드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261 그룹헤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요걸 좀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22 레트로에 쓰인 261 그룹헤드는 저희가 시메식으로 재해석한 이제 그룹헤드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오리지널 헤드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었고, 지금 썸머 사이폰 구조를 통해서 물 순환을 통해서 이제 온도 보정을 진행하고 추출에 있어서 균일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61 그룹헤드 스타일의 저희 이제 시메식으로 재해석한 그룹헤드를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261 그룹헤드의 이제 오리지널 버전은 썸머 사이폰 구조도 있지만은 아래쪽에 이제 인퓨전 챔버가 있어서 이 인퓨전 챔버에 압력이 물이 차면서 점진적으로 구바의 압력으로 추출하는 이제 완만한 곡선 형태의 그래프를 이제 형성하면서 추출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22 레트로에 쓰인 이제 261 그룹헤드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인퓨전 챔버가 아니라 3웨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3웨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달려 있다 보니 인퓨전 챔버만큼의 공간이 많이 확보되진 않지만은 이 우측 옆면을 보시면은 좀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너트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물이 조금은 차면서 지글러를 통한 물이 더디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래프 형성을 하면서 추출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261 헤드의 장점이 그 인퓨징 챔버를 천천히 채우면서 압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22 레트로는 어쨌든 개념은 그 개념이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인퓨징 챔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걸 구현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261을 좀 사용을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추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금 채널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근데 22 레트로는 좀 독자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22 레트로의 또 다른 특징들이 혹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22 레트로는 좀 사용자가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저희가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이제 자동 청소 기능과 유량 세팅 기능이 있고, 그리고 톨컵 버전으로 지금 이 공간이 13cm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장 사용하시는 컵의 사이즈에 맞게끔 다양하게 이제 음료를 이제 제조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12리터의 열교환기 보일러가 들어있고, 보일러 내부 이제 물을 뺄 수 있는 드레인 밸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사용자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쿨터치 스팀핸드 덕분에 뜨거운 스팀에 대일 걱정 없이 이제 폼을 제조하실 수가 있고, 추출 버튼과 그리고 샷 타이머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나 이제 추출을 진행하시더라도 좀 직관적으로 다 추출이 가능하시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면이랑 후면 조명이 이제 온오프가 가능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어두운 바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조명들로 해서 좀 카페의 분위기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좀 들어있고, 어두운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조명을 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될 텐데, 이제 머신 자체에서의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음료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시야에 확보가 되면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조명을 넣어놨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만 듣거나 외관만 보면은 혹시 약간 옛날 방식의 수동을 지향하는 머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기능 자체는 쿨터치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자동 청소 이런 거 당연히 들어있고 물량 세팅도 당연히 들어있고 해서 기능 자체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반자동 머신의 형태 플러스 요새 많이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편의성까지 쿨터치 같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이랑 이름은 조금 레트로스러운 옛날풍을 말을 하지만 성능은 이제 옛날이 아닌 지금 좀 트렌드적인 최신식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럼 앞에 뒤에 조명이 따로 되는 건가요? 네, 따로 이제 구동이 됩니다. 진짜요? 한 번에 다 켜지고 다 꺼지는 게 아니라요? 네, 맞습니다. 각각 개별로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전면만 끄실 거면 전면만 끄셔도 되고, 뒤에만 끄실 거면 뒷면만 끄셔도 되고.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매장마다 그게 좀 다르니까 환경이. 어쨌든 좀 편의성이 많이 갖추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레트로 마지막 질문인데, 직접 이제 이 머신을 뭐 판매하시고 이제 관리하고 하면서 이 22레트로를 좀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다. 금액이 저렴한 것부터 지금 비싼 것까지 많은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머신들이 많지만은, 나는 기능이 많은 건 복잡해서 너무 싫고 그냥 간단하게 좀 사용이 좀 편리하고 온도 보존으로 이제 균일한 커피를 좀 제조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과, 추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면 패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뒷면 패널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뭐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성과 통일성을 좀 살릴 수 있고, 개인 카페는 자기만의 시그니처 심볼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넣어서 이제 다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카페 분위기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 바에 들어오거나 매장에 들어오면 커피 머신 이제 뒷면을 좀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신 뒷면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다는 건 이제 좀 이런 카페 분위기를 특별히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만의 커피랑 이제 커스터마이징 디자인을 추구하시는 이런 소비자분들께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설명도 들어보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알아봤을 때도 엄청 기능이 많은 하이엔드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 이제 기본적인 커피 머신이 원래 해야 되는 뭐 추출과 스팀 정도, 네. 그리고 나는 그냥 기타 편의성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거 플러스 이제 머신 자체가 디자인이 좀 이제 레트로스러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매장에 그런 거와도 잘 어울리고, 또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백판이 이제 커스텀이 가능하니까 이런 커스텀을 통해서 우리 카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에이덴 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 람지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22 레트로로 간단하게 좀 세팅하고 추출하는 거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까 이게 뭔가 했거든요, 사실. 이거 트레이 보면은 보통 그냥 이 트레이가 한 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작은 트레이가 있고 이거 빠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뭐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저울을 넣는 거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계획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최대한 큰 저울도 들어가게,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저울 기준 큰 저울도 들어가게 세팅을 했다 하시고, 저희가 쓰는 브루소 저울은 정사각형 형태여가지고 여기가 조금 긴 편이긴 해요, 다른 저울보다. 근데 여기 딱 들어간다, 브루소 저울도. 근데 이제 많이 쓰시는 뭐 이제 좀 고가의 저울로 하면은 아카이아 루나나 뭐 펠리시타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딱 맞게 들어가니까 요것도 좀 좋은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거 이용해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울이 올라갈 때 이 윗부분에 저울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수만 잘 된다면 설치하실 때 여기 물이 고여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에 막 담그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머신 형태 때문에 그런지 좀 수동 머신 다루는 느낌도 들고, 이 세팅으로 그냥 갈게요. 좀 곱긴 한데. 네, 여러분, 32g 뽑았고 뭐 한 30초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막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 디스플레이가 막 화려하게, 그러면 조금 실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나는 그런 게 더 헷갈린다, 그냥 딱 추출과 스팀에 머신의 기본 기능에 집중하는 게 좋다 하시면은
오히려 더 간편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맛을 좀 간단하게 봐볼게요. 이건 이제 뉴 시그니처처럼 온도 조절이 되지 않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으로 나오는데 뭐 통상 거의 제가 설명드릴 때 한 92에서 94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맛을 좀 볼게요. 깔끔해요. 드셔보실래요? 근데 맛있는데?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리님이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261 헤드 구조, 물론 두 개가 조금 메커니즘이 살짝은 다르지만 지금 쓰는 입자가 상당히 좀 고운 입자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그룹 헤드로 추출했을 때는 그 고운 입자가 제대로 좀 추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힘이 생긴다거나 막 채널링이 나거나. 근데 이런 261 헤드 구조 애들은 이 내부를 어쨌든 압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그런 고운 입자에서도 원활한 추출 흐름을 좀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좀 복합성 있고 무게감이 있는 커피 맛을 내기가 좀 더 쉽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또 다른 특징 보여드리면은 이게 약간 그 하이엔드에 들어가 있는 약간 스팀 노즐 형태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일반적으로 스팀 노즐이 이러지 않아요. 약간 좀 짧게 돼 있거든요. 보통의 머신들, 또 특히나 보급형들은. 근데 뭔가 이제 하이엔드고 쿨터치다. 그리고 스팀 레버도 좀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돌리는 거나 그냥 보통 올리는 건데 이거 뭔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내리는 것 같거든요. 맞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져보면은 지금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조금 따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조금 뜨거운 경우? 근데 요거는 진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네. 요건 쿨터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안 해보려다가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유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다행히 있다 하셔가지고 한 잔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느낌 너무 좋은데 지금? 근데 제가 이게 처음 해본 거라 이 머신으로 감 잡았거든요. 고난이도 패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혼합이랑 공기주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해볼게요. 이런 드로잉 패턴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다뤄보면 완벽하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다 나오면 스팀 능력이 괜찮다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궁금해서 스팀까지 해봤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디테일한 공기주의까지 가능하다. 왜냐면 제가 소리 들어보니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더 연습을 이걸로 해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스팀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까 대리님이랑 인터뷰 나눴을 때처럼 이 외관은 레트로스러운 거를 이제 추구를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능, 기능 이런 것들은 전혀 뒤지지 않는 지금 트렌드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궁금했던 이 심의 뉴 시그니처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그 이전에 있던 시그니처 모델 있죠. 시그니처 토탈. 그게 진짜 현존하는 가성비 최고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뉴 시그니처는 이전 모델과 뭐가 다른가요? 일단 뉴 시그니처는 기존 시그니처 모델의 좋은 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리고 성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탈 시그니처에만 저희가 261 그룹 헤드가 장착되어 있었고 일반 시그니처에는 이제 일반 형태의 그룹 헤드만 달려 있었는데 뉴 시그니처 모델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261 그룹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 보일러와 열교환 구조로 인한 온도 유지성과 또 안전성을 높였고 프리 인퓨전을 통한 채널링 억제 및 추출의 균일성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또 이제 기존에 있던 터치 스크린보다 화면이 좀 커졌어요. 이 화면이 더 커지면서 더 많은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하고 설정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샷 추출 버튼도 좀 간소화를 진행했습니다. 3개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5개였죠? 그렇죠. 원래 5개였죠. 그러면은 그 자동 버튼은 2개씩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존의 소비자분들이 버튼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간소화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4개를 다 쓰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 수강생분들이나 저도 교육할 때 진짜 많아야 2개이긴 하거든요. 정말 많아야 3개인데 그런 카페는 사실 조금 드물고 보통은 2개거나 거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참고를 해주시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전의 시그니처는 모델이 2개로 나뉘었잖아요. 네. 그냥 시그니처, 시그니처 토탈. 그럼 얘는 그냥 뉴 시그니처 하나인 거죠? 네, 맞습니다. 261 헤드로 되는 뉴 시그니처 하나인 거고 제가 시그니처를 많이 써보진 못했거든요, 솔직히. 현장 나가서 세팅 교육할
할 때 시그니처를 쓰시는 분이 있어서 써봤는데 그때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좀 커진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요 정도 사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기존 시그니처는 이 버튼, 추출 버튼 위쪽에 조그만한 디스플레이 이제 OLED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룹별 온도와 샷 타이머를 확인을 진행을 했는데 뉴 시그니처 모델은 지금 보시면 이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물과 시간과 온도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거 유량도 원래는 있진 않았죠? 네, 유량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좋다.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원래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억이 났는데 이 위에 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온도 돼 있고 뭐 시간 나오고 그 정도였거든요. 뭐 설정해주고. 네. 근데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지만 여기 이제 유량값도 나와가지고 좀 더 측정을 하거나 뭐 요걸로 이제 뭐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직관적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뉴 시그니처 같은 경우도 아까 레트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도 261 헤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물론 구조는 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뉴 시그니처는 또 다른 장점이 1리터 멀티보일러 시스템이라고 저는 원래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멀티보일러 시스템의 실질적인 커피 추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듀얼 보일러, 뭐 이런 멀티 보일러라는 말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뉴 시그니처는 스팀 보일러와 그룹별로 보일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뉴 시그니처는 각 그룹마다 다른 온도 그리고 또 다른 물량 그리고 시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머신으로 다양한 레시피의 커피를 제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쪽 그룹에서는 좀 다크하게 로스팅한 커피를 맞춘 설정을 하고 또 한쪽에는 좀 라이트한 로스팅을 한 이런 커피를 설정을 하면은 하나의 머신으로도 이제 다양한 레시피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뉴 시그니처는 스팀 보일러에서 한번 데워진 물이 그룹 보일러로 유입되어 열 손실을 방지하고 또 261 헤드를 통한 온도 유지로 매장이 바쁠 때도 연속 추출이 가능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지만 저도 항상 좀 좋게 봤던 게 이게 지금 양쪽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이제 현장 나가서 세팅을 해봤을 때 듀얼 보일러를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 머신은 이 양쪽이 다르게가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온도로 설정했는데 그분이 두 가지 커피를 썼는데 포인트가 좀 많이 다른 걸 쓰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점으로 적당히 맞춰드렸는데 이제 제 욕심에는 다크는 온도를 좀 더 낮췄어야 됐고 라이트는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판매는 해야 되니까 당장에 그 사이로 제가 적당히 잡아드렸거든요. 그리고 설명은 막 드렸어요. 요게 이제 베스트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 머신은 아니면은 하나를 포기해라. 하나에 몰빵을 하고. 근데 이제 뉴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따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그룹에는 뭐 90도, 그다음 뭐 2그룹에는 뭐 93도 이렇게 설정을 조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261 그룹 헤드의 좋은 장점은 앞서 설명드린 거랑 이제 동일하고. 네. 저는 이 온도 조절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뉴 시그니처의 다른 장점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에 위치한 터치 스크린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추출 시 온도 또 시간뿐만 아니라 유량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커피 맛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리인퓨전은 핸드드립 커피에서 뜸 들이는 것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261 그룹 헤드는 구조상 프리인퓨전이 작용하여 점진적으로 구바의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완만한 곡선 형태로 커피 추출이 진행이 되지만 인퓨전 후에 추출 전에 커피 퍽이 물을 더 머금게 하는 시간을 늘리는 건 어려웠었어요. 뉴 시그니처에서는 추출 전 인퓨전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갓 로스팅 하거나 아니면 디게싱이 좀 덜 된 그런 커피에서 온오프 기능을 사용해서 원두가 물을 좀 더 머금게 해서 가스를 빼내는 그런 추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출 중에 잠시 멈췄다가 이제 온오프 하는 그런 기능을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인퓨전 기능은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메뉴 화면에서 프리 인퓨전이라는 아이콘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주시면 지금 D1과 D2, 뭐 온, 오프 이런 식으로 있으신데 D1은 여기 첫 번째 버튼이고요. 네. D2는 이 두 번째 버튼입니다. 그래서 온이라는 거는 내가 0.6초 동안 물을 뿌리고 이 오프라는 거는 1.8초 동안 휴지. 그만큼 더 물을 머금은 후에 그 다음에 본 추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0.6초 뿌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추출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퓨전의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인퓨전 챔버에 물이 차게 되면은 바로 추출이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지금 뉴 시그니처에서의 온오프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예 유입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추출이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연을 시켜서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가스가 많거나 이런 콩들일 때는 이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다. 네,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기능이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뭐 쓰는 거고 뭐 필요하지 않으면은 뭐 요거를 이제 오프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원래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 그냥 하나의 좀 옵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뉴 시그니처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조금 하시나요? 일단 러시타임이 있는 이제 오피스 상권 또는 뭐 한 번에 많은 손님이 좀 몰리는 환경이라면 저는 균일한 온도 유지가 가능한 머신을 사용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커피 추출 온도가 계속 바뀌면 먼저 추출한 커피와 나중에 추출한 커피의 맛이 달라져서 바쁠 때도 항상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싶은 모든 이제 사장님들, 뭐 점주님들, 소비자분들께 이 모델을 좀 추천을 합니다. 또 이제 다양한 원두를 사용해서 손님들에게 더 좋은 이제 커피 경험을 선사하고 싶은 사장님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말할 거 없이 어느 카페에나 잘 어울리는 좀 그런 디자인으로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쁜 디자인과 그리고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모든 분들께 뉴 시그니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지만 저도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듀얼 보일러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높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원래 시그니처가 진짜 가성비가 최고인 머신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뭐 뉴 시그니처랑 시그니처랑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격대에 이런 성능을 가진 머신을 구하기가 조금 힘든 거는 사실이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온도 유지가 중요한데 나는 예산이 도저히 듀얼 보일러 머신은 구매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독립 보일러 그룹으로 달려있는 뉴 시그니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머신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는 이제 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에이덴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카카오톡 채널 람지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관심이 많았던 이 뉴 시그니처 모델을 사용해서 커피 세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다크 로스팅 쪽에 속하는 R타입 블렌드 세팅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1번 그룹에 세팅을 할 건데 지금 온도가 93도 정도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던 93도로 내려서 제가 맛을 보고 온도 조절이 필요하면은 조절을 한 다음에 그 이유와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세팅을 바로 해볼게요. 바스켓이 작은 바스켓이라 16g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층봉 다 해주고 여러분 요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이해해 주세요. 자, 에스프레소로 뽑아서 먹어볼 건데 일단은 레시피는 그냥 좀 기본적인 16에 한 30, 뭐 32? 요 정도 제가 양상 보면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유량값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 붓는 양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30 한 2g 뽑았고 29초, 그리고 사용된 물량은 한 72ml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에 92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3으로 시작해서 92까지 조금은 떨어진 것 같다.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똑같은 온도로 계속 추출하는 게 불가능하긴 해요. 어떤 머신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값이 써 있는 머신들은 그냥 똑같은 숫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측값을 보여주는 머신들은 이게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프레소를 한번 마셔볼게요. 지금 제가 마셔봤는데 이 커피를 저희 교육장에서도 에스프레소로 제가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었을 때 단향이나 이런 부분, 뭐 바디감 무겁게 나오고 좋은데 끝에 약간의 쓴맛이 조금 거슬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물론 요거는 어떤 분들은 그냥 매력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먹을 때는 끝이 조금 더 깔끔했으면 해서 이런 경우에는 뉴 시그니처는 온도 조절이 되니까 온도를 조금 내려서 한번 추출을 해보면 됩니다. 바디는 조금 가벼워지고 산미가 조금 올라갈 수 있긴 한데 끝에 쓴맛이 잡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를 한번 온도를 내려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람지님, 그런데 이 경우에 분쇄도를 굵게 해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분쇄도를 굵게 해도 되는데 분쇄를 굵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커피의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거든요. 물론 온도를 바꿔도 뉘앙스가 변하지만 분쇄를 바꾸면 뉘앙스가 너무 많이 변하게 되고 또 하나가 저는 지금 이 커피의 바디감은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온도를 내려도 바디감이 조금 가벼워지는데 입자를 굵게 하면 바디가 더 가벼워지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마캅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정이 가능해서 굵게 하는 게 좀 더 괜찮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쓰는 그라인더 중에 미세 조정이 안 되는 그라인더는 또 굵게 돌렸다가 갑자기 추출이 막 21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온도 조절이 된다면 온도를 조절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뉴 시그니처는 1도 단위로 되는데 1도 단위로 했을 때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확 한번 내려볼게요. 맛 차이를 보여드리게. 그래서 93도를 90도로 내린 다음에 추출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조절은 엄청 간단해요. 여기 디스플레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거든요. 그냥 엄청 간단하죠?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90으로 내려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 92도로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어느 정도 조금 빼주셔야 온도가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한두 잔 정도 추출한다 생각하는 그 물량 정도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물을 조금 빼줄게요. 이번에 똑같은 레시피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89로 찍혀 있거든요. 저희가 물을 좀 많이 뺐나 봐요. 89인데 약간 기다렸다가 90이 되면은 추출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90도가 됐거든요. 자,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벼운 플러싱 정도만 한번 해주고, 자, 입자가 지금 좀 고온 세팅으로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근데 온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료했고 추출 시간은 조금 더 아까보다 뭐 길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뭐 요거는 좀 다른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맛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먹어보시면은 딱 이렇게 비교해서 먹으면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은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93도로 추출한 에스프레소는 장점이 뭐냐면 달고나 같은 단향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커피 자체가 엄청 무거웠어요. 그 부분이 저는 매력이라고 보는데, 그 뒷부분이 조금 거슬려가지고 한번 내려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많이 내렸어요. 사실 이렇게 3도씩 내리진 않거든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3도 내린 건데, 지금 얘는 어떤 맛이냐면 딱 먹었을 때 부드러워요. 그리고 끝이 깔끔해요. 근데 좀 가볍고 산미가 약간 도드라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거는 공감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님도 아까 그 93도로 한 걸 드셔보셨거든요. 요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 90도로 한 거 어떤 차이인지. 이게 부드럽긴 하죠. 네, 부드럽긴 한데 약간 뒤에 커피의 그 잔미가 없다 해야 되나? 좀 깔끔한. 네, 깔끔하고 좀 산미가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미가 조금 더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팅을 하실 때, 물론 이제 어떤 세팅이 뭐 로스터가 의도한 거다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했을 때는 나는 93도가 더 좋아. 그럼 이제 그 세팅으로 가시는 거고, 나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들, 산미가 살짝 드러나도 상관없어 하시면은 이 90도 세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는 뭐 입자, 뭐 도직량, 추출량 이걸로 바꾸셔도 되는데, 온도 역시 하나의 변수로서 꽤나 큰 맛 차이를 주고, 또 온도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장 많이 쓰이냐면, 제가 오늘 준비한 두 커피는 다 어느 정도 신선도가 조금 보장되어 있는 커피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커피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래된 커피를 추출할 때는 입자랑 뭐 수출량 이런 것들로 쓴맛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온도를 일단 낮추시면 먹었을 때 진짜 부정적인 쓴맛은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때 좀 더 편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크 로스팅 세팅하실 때 온도 조절되는 머신, 혹은 요 시그니처나 뉴 시그니처 쓰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국민 머신으로 불리는 심의 신 모델 22 레트로와 요 뉴 시그니처를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실제 사용도 하면서 어떤지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카페 창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지금 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장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또는 좀 궁금한 점이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에이덴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 람지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